가 되면 풀이 시작할게요. 단면적을 A하고 X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물통 안의 물의 부피의 값을 A하고 A1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어렵게 느낄 수는 있거든? 본질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일단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이 부분의 넓이의 값은 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 근데 여기 반지름 몇이라고 얘기했어, 문제가? 니네 여기 반지름 알아? 문제 안 읽었어요? 물통의 반지름은 1m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림에. 물통의 반지름 1입니다. 요만큼의 반지름 값 1이니까 이 단면적의 값은 전체 넓이 파이에서 요 안쪽에 반지름을 알면 되는 건가? 그럼 그 반지름만 누군지 알면은 단면적의 값은 그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별거 없네. 난 지금부터 여기는 이 반지름만 구하면 되네. 그럼 반지름 값을 알고 싶은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포물선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x만큼 떨어진 지점의 반지름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포물선이 누군지는 알아? 그것도 제시문에서 준 거 같은데? 이게 누구래요? 요게 지금 어떤 변수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야? y는 이라고 돼 있니? h는? h의 값은 대문자 ar제곱 플러스 a1? 아, 지금 여기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화한 건 단면을 그린 거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 여기 길이의 값이 a1인 모양인데? 지금 이 포물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이런 물통이 있었을 때, 물통에 존재하는 이 포물선인 것 같고, 대문자 A는 뭐야? 대문자 A가? 앞에 제시문에 보면, 앞에 제시문에서 0부터 A라고 돼 있지 않냐? X라는 녀석의 범위가 0부터 A라고 써 있는데? 그럼 A가 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함수는 이런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 이런 길이 H라는 얘기 아니야? 빵대입하면 누구야? R이 빵이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 X의 값이 빵인 순간, 이 X라는 길이가 빵인 순간은 이 점의 높이의 값, 바닥에서 높이의 값, 여기 A1이라는 얘기네. 1대2범 누구야? R한테 1대2범이는? 그럼 이 점 좌표 얘기하는 거네. 맞아요? R한테 1대2범 게 H 플러스 A1이야?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이 H 플러스 A 플러스 A1이니?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X라고 하는 이 값이 0인 순간부터 A인 순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거 맞나요? 어디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단면적 SX라고 하는 이 단면적은 X만큼 떨어져 있는 순간에 여기 반지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반지름? 그거 어떻게 구해? 중학교 2학년들이 와, 니네 무슨 고3들이 있다고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반지름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포물선 C가 알고 있잖아요. H가 누구냐고요? 이 H는 X 더하기 A1이에요? H가 X 더하기 A1이 되는 그러한 R을 구하면 되겠군요. 우린 여기다 지금 R제곱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의 값은 소거되고 R제곱이 누구야?
그거 얘기한 거네, 단순하게. 1-a분의 x 곱하기 파이네. 별거 없어. 꼼꼼하게 읽으면 돼. 중학교 3학년도 풀어. 된 거 맞죠? a라는 문자하고 x만 가지고 식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의 값을 구해내세요라고 얘기했거든? 그래, 물의 부피? 여기 아래쪽에는 이 물의 부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물의 부피의 값 어떻게 구하니? 중3 애들이 욕한다니까, 니네? 물의 부피 어떻게 구할 거냐고. x가 움직이는 범위를 잘 봐야지. x가 움직이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대? x가 움직이는 범위는 0부터 a까지 움직인다고 그랬고, 등호가 있는지 모르겠다. 앞에 제시문에. 등호 없어? 등호 없다고 해서 정적분의 값이 달라지나? 등호 있고 없고에 따라 정적분의 값은 달라지지 않지? 자, 그러면 부피 어떻게 구할래? 아니, x의 값이 지금 여기 빵일 때부터 a일 때까지 달라지는 건 여기 부피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위에 부피? 그러네, 밑에 있는 건 원기둥의 부피로 구해야 되겠네, 밑에 거는. 원기둥의 부피가 누군데? 반지름의 값은 1이었어요.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a1이 밑에 원기둥의 부피인가요? 그럼 여기는 부피의 값 이제 어떻게 구할 건데요? 옆에 있는 뺑 둘러서 존재하는 이 부피의 값은? 이 단면적의 값을 모으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0부터 x라는 값이 어디서부터까지 변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변해요? 0부터 a까지 단면적만 누적해서 모으면 되겠네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데 대부분 애들 어렵게 느껴요. 그건 말로 주어져 있으면 식을 세우는 게 미숙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적분만 남았네. 적분을 해볼까? 앞에 건 어차피 파이 a1이고 뒤에 건 적분했더니 파이는 내보내고 x 빼기 a 2a분의 1 x제곱인가? x 빼기 2분의 1 a제곱 ax제곱? a 대입했더니 누구야? 아, a가 부모냐? a 대입한 게 누구야? 아, 좀 원활하게 수업 좀 합시다. 뭐라고요? (2분의 1 a야? 가우스가 정적분 값이? 다 구했네? 그 중간 과정만 소설하면 돼. 요 녀석이랑 똑같은 순간에 반지름 값이 누군지 궁금해서 구하면 되고 그 반지름에서 넓이 구하면 되고 넓이 누적해서 모으면 되고 밑에 거에 부피의 값 따로 구하면 되고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놀이기구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통 안에 있는 수면의 높이의 값 2m짜리입니다. 그때 놀이기구가 회전할 때 물통 안의 수면의 최저 높이의 값이 이거라고 한다면 대문자의 값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정지하고 있을 때? 아까 제시문에서 알파라는 평면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 수면이 멈춰 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파 아래쪽에 물이 채워진 것 같고 그게 회전했을 때 지금 이 포물선 모양의 물 모양이 되나 보지? 근데 원래는 물통 안에 수면의 높이의 값 2m였는데 수면의 최저 높이의 값이 이게 됐다고? A1 값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A1이라고 하는 값이 그게 2-1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 A1 값이. 근데 수면의 높이의 값이 지금 여기가 수면의 높이인 거잖아. 여기가 수면의 높이가 2m라는 얘기지.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A가 궁금하다며? A를 먼저 주고요? 어디다 대입해? 위에 어디? 이 부피식에다가? 수면의 높이가 2m면 원래 물의 부피가 몇이야? 반지름이 2고 높이가 2가 되는 원기둥의 부피가 뭐냐고. 네, 부피의 값 2파이죠.
그게 파이 곱하기 2-12분의 루트 3 A1 값 대입했고요. 대문자 A의 값을 그때 구하라는 얘기야? 파이야 뭐 약분하면 되는 것 같고 여기 2는 지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파이 약분하면은 결국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똑같다고? 2항했더니 12분의 루트 3의 값이랑 2분의 A가 똑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6분의 루트 3이라고요? 이 정도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꼴랑 2차함수 배워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찰 좀 해보자. 지금 뭘 관찰할 수 있냐면 A가 6분의 루트 6이라는 말은 여기 길이가 6분의 루트 6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은 6분의 루트 6만큼 6분의 루트 3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길이는 몇이라는 얘기야? 2 플러스 1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무슨 말이지? 아까 전에 부피의 값도 생각해봐라. 부피의 값도 여기가 2분의 A파이라는 거 보니까 이 물리적인 현상은 원래는 여기가 높이의 값이 요만큼 A였잖아. 원래 반지름 1이니까 반지름 1짜리 원기둥이 높이가 A면 A파이잖아. 그런데 2분의 A파이라는 말은 뭔 말이지? 여기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여기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이 여기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의 부피가 2분의 A파이라며. 원래 원기둥의 부피는 A파인데 그런데 여기가 반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의 부피의 값도 2분의 A파이 요 안쪽에 있는 비어져 있는 부분의 부피도 2분의 A파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 맞아요? 여기 옆에 테두리에 있는 것도 2분의 A파이 안쪽에 있는 것도 2분의 A파이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2라며 근데 여기 하단 부분이 2-12분의 루트 3인데 여기 상단 부분의 값은 2 플러스 12분의 루트 3이라며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부피의 값이 펴져 있는 부피랑 옆에 있는 물의 부피가 똑같게 되면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니 지금?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네요.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놀이기구가 회전할 때 물통의 가장자리에서 물통의 수면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림 위의 Q점에서 포물선의 접선과 R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1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림 2하고 동일한 가정하에 그림 2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대문자 A의 값이 6분의 루트 3이라는 전제하에 문제 풀라는 것 같아요. 그때 각 세타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각 세타1이 필요합니다. 에이씨 1도 아니네. 각 세타1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아니야 이거? 말 좀 해주라.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할 수 있나요? R의 값이 몇인 순간이야? R의 값이 1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가?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 2차함수. 2차함수 미분한 게 누군데? 도함수가. 그러네 A1의 값은 지워지는 상수니까 여기다 R한테 1만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결국은 탄젠트 세타 1의 값이 누구라고? 2A라고? 근데 우리는 6분의 루트 3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게 3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구만. 그럼 세타 1 값이 누구란 얘기야? 세타 1 값은 30도란 얘기니? 세연이하고 서연이하고 둘 다 지금 눈이 잠이 가득 차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졸리나? 선생님 저 이 정도 급 아니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잠이 막 스르르 오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놀이기구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서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면
놀이기구가 회전하면서 물통에 물이 움푹 파인 모양이 되고요. 파인 만큼의 물이 물통에서 넘치게 됩니다. 이때 수면의 높이의 값을 적정한 상수 A3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수면의 높이의 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릅니다. 아까는 A1이었는데 지금 A3으로 바뀌었네. 넘치게 되는 물의 부피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대문자 A는 문제 2번에 6분의 루트 3을 사용하세요. 이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데 5번도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5번에도 이 말이 있어야지 5번 풀 수 있거든. 이게 지금 오타가 나서 빠졌습니다. 그만 쓸게요. 요 위에 거 똑같은 말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상황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야 지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얼만큼 쏟아지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알파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물통의 높이가 몇인지 문제가 설명했었니 원래? 물통의 높이가 몇이라고 설명했냐고 문제가. 설명 안 했지? 물통의 높이가 최초의 물통의 높이가 몇이라고 설명 없지? 앞에 제시문도 없디? 그럼 A3이라는 녀석의 값이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물이 가득 찼을 때 회전시켰을 때 수면에 대해서 수면의 높이의 값을 H라고 지금 잡은 것 같거든? 그럼 원래는 회전시켰을 때 여기쯤에 있었다며 포물선이. 여긴 밑에 있는 길이의 값 A1이었다며. 근데 지금은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회전시키게 되면 수면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는 거니? 그때 여기 길이의 값이 A3인가 보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문제 1번을 통해서. 뭘 알고 있어? 여기 아래 있는 A3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A3을 가지고 있는 단면에 대해서 쏟아지는 물과 남아있는 요만큼의 부피의 값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같다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누군데? 아까 있는 그림이 위로 지금 조금만 이동했을 뿐이야. 여기 제일 높은 지점하고 제일 낮은 지점 사이의 길이가 뭐냐고. 이것들은 진짜 뭐야? 모르는 게 초능력이야. 모르는 게 중학교 1학년들도 우습게 여기겠다. 너희들을 뭐냐고 이게. 아니 아까 x의 범위가 뭐였냐고.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였잖아. 여기 길이 a였잖아 아까 전에. 그리고 여기 쏟아져 나가는 물의 부피는 몇이 쏟아져 나갔어 아까 전에? 반반이었다며. 요게 쏟아져 나갔을 거 아니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1번 문제 풀 때 남은 물의 부피가 2분의 A, 저 아래쪽이 2분의 A 파이고 위에 비어져 있는 부분의 부피도 2분의 A 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위로 조금 이동했다고 해서 쏟아지는 물의 부피가 달라지진 않겠네. 그런데 A의 값을 알고 있다며. A가 6분의 루트 3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쏟아지는 물의 양은 12분의 루트 3 파이만큼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로 조금만 이제 덧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쉬운데 니네 지금 좀 걱정스럽다. 자, 5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5번째 거는 홍익이가 들고 있는 물컵의 중심에서 수면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2입니다. 그게 60도를 넘지 않으려면 문어다리의 길이의 값은 최대값이 몇인가요? 지금은 물컵이라고 한 것 같은데? 물컵에 대해서는 식이 지금 요 식인 것 같아. 이런 포물선이 수면의 높이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h의 값이 ar제곱 플러스 a2라고 했었니? 맞나요?
그런데 여기 그림상에서는 가운데 있는 점인데 그림상에서는 근데 제시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걸? 제시문에서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축까지 길이의 값이 R이래? Y축에서 여기는 Y축에 해당한 녀석부터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축까지 길이의 값이 R이래? 그때 그 R의 값을 대입한 함수, 요게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 함수라고? R과 H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각의 크기는 60도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풀란 얘기야? 미분했더니 접선의 기울기는 이 AR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루트 3보다 작아야 되는 건가요? 60도 이내가 되려면? 근데 A의 값은 6분의 루트 3이라며 6분의 루트 3이니까 앞에 거는 3분의 루트 3R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3인가요? 그럼 R의 값은 3 이하인가요? 예, 5번째 문제 질문의 답이군요. 되게 쉽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해서 손도 못 대는 애들이 허다하게 많거든? 그거 조금만 꼼꼼하게 좀 찾아보고 읽어주면 무조건 풀 수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다 댓글 달아놓은 홍대 합격했다는 놈이 우리하고 다녔던 애는 아닌데 내가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좀 깔짝대는데 나 합격했는데 어려웠던 건가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깔짝대 정도로 합격했으면 아마 2번 문제 깔짝대다가 합격했다는 얘기 같거든? 3번 문제까지 안 가도 합격해요. 자, 하지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개의 소자로 이루어진 세로줄이 있습니다. 무조건 세로줄은 소자가 3개, 3개, 3개 이렇게 소자 있는 것 같고요. 다 해서 n개의 가로줄이 있는 모양인데 그때 3n개의 소자가 있고요. 3n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장치는 초기 상태로 들어가고요. 각각의 소자는 독립적으로 2분의 1의 확률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분의 1 확률로 정상일 수도 있고 2분의 1 확률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은 오류가 없는 소자 상태를 동그라미, 오류가 있는 상태를 X라고 표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n값이 4였을 때는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A하고 B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각각 12개의 소자들이 동그라미 X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보호장치가 작동해가지고 일부 소자의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는 다음의 순서로 결정할 겁니다. 세로줄 수정이라고 하는 건 각 세로줄에 생긴 오류가 1개 이하면 오류가 빵개 있거나 즉 X표시가 빵개 있거나 X표시가 하나 있으면 보호장치가 그거를 수정해서 X를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오류가 X표시가 2개거나 X표시가 3개면 오류는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X표시가 세로줄에 하나 있거나 X표시가 없으면 그거는 싹 다 동그라미로 바꿀 겁니다. X표시가 2개나 3개면 바꾸지 않을 겁니다. 가로줄 수정. 세로줄 수정이 끝난 다음에 세로줄 수정을 한 이후에 남아있는 오류들 중에서 각 가로줄의 오류들은 2개 이하면 각 가로줄의 오류가 2개 이하면 보호장치로 X를 그 2개 이하의 것들을 동그라미로 바꿀 거예요. 하지만 각각의 가로줄에 X표시가 3개 이상이 존재하면 수정할 수 없어요. 오류인 상태로 남겨놓을 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거는 세로줄은 2개 이상이면 손대지 않을 거고 가로줄은 3개 이상이면 손대지 않는다고 하네. 가하고 나에서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오류가 있으면 장치는 오작동할 겁니다. 즉 X라는 게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 장치는 오작동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싹 다 동그라미로 바뀌어야지만 정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2개 X하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로줄 먼저 수정할 건데요. 첫 번째 건 수정할 거예요. 두 번째 줄은 수정 못해요. 세 번째 줄은 수정할 거고요. 네 번째 줄도 수정할 거예요. 이게 세로줄 수정입니다. 한계에 의하면 수정할 겁니다. 이제 가로줄을 봤습니다. 가로줄에 지금 여기는 x는 하나만 x니까 이거 바꿀 거예요. 이것도 하나만 x니까 바꿀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정상작동으로 바뀌는 거군요. 세로줄 수정할 건데 얘 수정 못합니다. 얘도 수정 못합니다. 수정 못합니다. 얘만 세로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로줄 수정할 차례인데 얘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두 번째 줄은 수정 못하고요. 세 번째 줄은 수정할 수 있죠. 3개 이상이 됐을 때만 수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정상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정상작동을 합니다. 지금 세로줄 수정과 가로줄 수정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서연아, 문제를 안 보는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죠? 장체 정상작동 여부는 초기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데 초기 상태는 가지수가 2의 3인승까지가 있대. 왜냐면 각각의 경우가 동그라미 아니면 x여서 두 가지인데 지금 새로 세 개짜리가 n개의 줄이 있으니까 전체 3n개의 소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3인승만큼의 가지수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는. 근데 이 장체 전원을 켰을 때 세로줄 수정 직후, 여기 또 말이 어렵네. 세로줄 수정을 한 이후에 가로줄 수정을 하기 전에 n개의 세로줄 중에서 오류가 남아있는 세로줄이 3개 이상이 된 초기 상태의 집합을 A 사건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소문자 A라고 쓴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로줄 수정을 하면 이거 수정하고 이거 수정하고 이거 수정하는 거니? 그럼 이건 A라는 집합에 속하는 거야 안 속하는 거야? 자, 불쌍한 친구들 A 사건에 해당해요 안 해요? 세로줄 수정을 한 다음에 n개의 서류들 중에 오류가 남아있는 세로줄이 3개 이상이 되면은 3개 이상이 되는 초기 상태의 집합을 A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A라는 집합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왜요? 한 개니까요? 3개 이상이 있을 때만 A 집합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뒤에 거 확인해 보자.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줄 수정했을 때 마지막 거만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세로줄이 오류가 있는 게 3개인가? 이러면 이건 A라는 사건에 속하는 건가요? 네, 뒤에 건 A라는 사건에 속합니다. 세로줄 수정과 세로줄 수정도 하고 가로줄도 수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 초기 상태의 집합을 B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로줄 수정까지 하면 오류가 없는 거니? 이건 B집합에 속하니? 얘는 세로줄 수정한 다음에 가로줄까지 수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이 지금 3개 이상의 오류가 존재해서 이건 못 바꾸는 거지. 그럼 이건 B집합에 속하는 거니? 이건 B집합에 속하네요. 앞에 건 B집합에 속하지 않고요. 자, 이제 문제가 이해됐다고 생각하고서 문제 풀이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 겁나 쉬워. 한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긴 한데 장체 전원을 켰을 때 세로줄 수정을 한 직후에 첫 번째 세로줄에 오류가 남아있을 확률값을 구해보세요. 뭐지? 지금 소자가 세로는 3개, 가로는 n개, 3n개가 있거든? 3n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세로줄이 오류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값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 오류가 남아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로줄 수정을 했는데도 오류가 남아있는 게 몇 가지야? 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데 있잖아. 중학교 2학년도 지금, 와, 지금 이렇게 쉽다고요? 우와! 이럴걸? 동그라미 X만 쓸 건데 세로줄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줄이 오류가 있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x가 몇 개 있어야 돼? x가 2개 있던지 x가 3개 있어야 돼? 그게 몇 가지야? 4가지. 총 몇 가지 중에 4가지야? 그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니까 8개 중에 4가지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오류가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아요? 그 옆에 거는 상관없어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건 확률이 뭔데? 여기 총 다해서 요만큼의 소자들이니? 뭐냐고 확률이 어찌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확률이 뭐냐고요. 네, 1이죠 확률은. 첫 번째 질문 답이 첫 번째 줄에 오류가 있을 확률은 그냥 2분의 1인 거네. 두 번째 n값이 3 이상입니다. n값이 3 이상인데 PA의 값을 확률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PA? A라는 집합이 세로줄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는 세로줄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구해? 그럼 세로줄 오류가 있는 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5개 있을 때, 6개 있을 때, 7개 있을 때, n개 있을 때 다 구해? 그럼 6번으로 구해야 되겠네. 세로줄 오류가 있는 경우가 빵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만 제거하면 되겠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되겠다. 전체 확률 1에서 무엇을 뺄 거냐면 전체 n개의 세로줄 중에 빵개가 세로줄이 오류가 있을 때 쓰려고 해 지금. 각각의 세로줄이 오류가 있을 확률이 뭔데? 각각의 세로줄이 오류가 있을 확률 2분의 1? 그럼 n개 중에서 빵개가 오류가 있을 확률이 뭐야? 그걸 우린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나? 총 n번 중에 어떤 일이 r번 p의 확률로 r번 발생하고 q의 확률로 n-r번 발생하는 게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죠. 자, 그러면 n개 중에서 빵개의 세로줄이 오류가 발생 확률이 뭐죠? nC 빵 2분의 1의 확률로 빵개가 오류가 발생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n개 몽땅 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n개 중에 1개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 나머지 n-1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 n개 중에 2개가 세로줄 오류가 있는 거.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해가지고 답을 깔끔하게 써줘야 되겠다. 어차피 2분의 1 거듭제곱들은 다 2의 n승인가? 2분의 1의 n승? 그러니까 앞에 있는 nC빵, nC1, nC2만 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nC빵은 nC1은 nC의 값은 2분의 이거 산수해줘야 되겠다. 통분했습니다.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인가? 2인가? 맞겠나요, 통분?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할 확률의 값은 몇이라는 얘기야? 1 빼기 뒤에 거 2분의 1의 n승인데 이렇게 써버릴까? 이해된 거 맞나요? 충분히 되시죠? 이게 세로줄이 3개 이상의 오류가 존재하는 A집합의 확률이죠? A사건의 확률. 별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자, 계속 n으로 풀라고 하면 우린 개빡칠 건데 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소자가 9개 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소자가 9개밖에 없어요. 세로줄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초기 상태 C가 A라는 집합에는 포함되는 경우고 B라고 하는 녀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A는 포함되는데 B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게 뭐야? 그게 C 사건이래?
C사건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대? 그 차집합이네. 차집합의 정의가 이거 아니야. A 빼기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지시법으로 X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는 속하고, 그리고 X라는 녀석의 값은 B에는 속하지 않는 걸 우리는 차집합의 정의라고 얘기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A라는 집합은 세로줄에 대해서 그 오류를 수정했을 때 오류가 있는 것들이 세 줄 이상인 거지.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은 세로줄도 지금 오류를 정정하고 가로줄도 오류를 정정했을 때 단 한 개라도, 아니,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있어야지, 각각의 가로줄에 세 개 이상이 있어야지 오류가 수정이, 아니, 두 개 이하로 있어야지 오류가 수정이 되고 세 개 이상 오류가 수정이 안 되는데 오류가 남아있는 게 B집합이었냐? 맞아? 그럼 모든 가로줄에 X 표시가 두 개 이하여야 되는 건가? 세로줄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가로줄에는 X 표시가 두 개 이하로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 A-B에 해당하는 거니? 니네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확인해보자. 이거 C라고 하는 녀석은 이 C집합에 들어있는 게 이 C라고 하는 예시고, D라고 하는 녀석은 C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거든? A에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다고 하거든? 먼저 세로줄 수정되는 건 없네. 지금 가로줄 수정은 다 되니? 두 개 가로줄로 봤을 때 두 개 이하니까? 그럼 이거는 오류가 없는 거네. 세로줄로 봤을 때는 세로줄 3개가 오류가 있으니까 A집합인 거고, 가로줄로 봤을 때는 3개 이상의 X 표시가 없으니까 다 수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A집합 원소고, 그 다음 녀석은 세로줄 오류가 수정되는 거 없지. 가로줄 오류는 첫 번째 줄은 수정이 안 돼. 하지만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수정이 되나요? 하지만 여전히 오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의 오류를 수정한 다음에도 오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B라는 집합에 속한다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이 확률 구하고 싶다며. 이런 녀석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 같은데? 총 27가지 중에? 아니다, 27가지 맞나? 3의 구승가지, 2의 구승가지인가? 근데 분모의 값은 2의 구승가지입니다. 2의 구승 중에서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세게 때려줄까? 그러면 모르겠어. 어떻게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 몇 번 해봐야지. 내가 만약에 이런 녀석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자, 세로줄 수정했더니 세로줄 수정이 되는 건 이거 수정돼요? 수정되니까 이 녀석은 바꿨을 건데 나머지 안 바뀌었죠? 이제 가로줄 수정하게 되면은 다 수정돼 버리네? 그럼 이건 A 교집합 B에 해당할 거 아니야. A도 해당하고 이건 B도 해당해. 어이씨, 방금 전에 선생님 이거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거 안 된다며. 이거 좀 안 된다며. 또 다른 것도 해볼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먼저 세로줄 수정하게 되면 이거 바뀌죠? 이것도 바뀝니다. 가로줄 수정하면 이것도 바뀌니? 다 바뀌네? 그럼 이거는 B에 해당하는 거에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 맞아요? 이것도 안 되네. 원래 최초에 선생님이 그렸던 건 이거거든? 그럼 A 빼기 B에 해당하는 건 뭐가 A 빼기 B에 해당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X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XX 한번 해볼까? 세줄 수정은 다 안되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네? 이건 A에 해당하지 않지. 세로줄 수정이 되지 않는 게 3개 있어야지 A집합의 원소잖아. A집합의 원소가 되려면은 세로줄 수정한 다음에도 세로에 오류가 남아있는 게 3개 있어야 되지. 3개 이상. 이건 A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네?
그럼 이거는 A의 여집합 속에 들어있는 거네? 이거는 A집합이었냐 아니었냐 이거? 이것도 A에 해당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A에는 해당하는데 B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이건 어때? A에는 해당하는 거 맞아? 그래, A에는 해당해. 이건 새로 다 수정 안 되니까. 세 개가 수정 안 되니까. 가로줄 수정을 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줄 수정 안 되고 두 번째 줄은 수정되는 거잖아. 그럼 B에도 해당해? 이거는 A에도 해당하고 B에도 해당하네. 몇 번 해봤어. 그럼 이제 말로 표현해볼까? 어찌저찌 해서 이 경우에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숫자를 나는 몇 가지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제 서술해야 되잖아. 가만 보니까 X가 하나만 있으면 절대 안 되겠네. X 하나만 있는 경우면 세로줄 수정 돼버리잖아. 이런 녀석의 값은 절대 존재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세로줄 수정돼가지고 세로줄에 오류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 돼버리니까 이런 녀석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것처럼 방금 마지막에 A교집합 B처럼 이렇게 X 표시가 3개 있는 것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X 표시 3개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었어? X 표시가 3개 있다 보면은 다른 것들하고 봤을 때 가로줄로 봤을 때 반드시 X가 3개짜리 생기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X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심지어 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세로줄로 봤을 때 3개 모두 X가 있는 녀석이 섞여 있으면 3개 모두 X가 있는 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A 빼기 B 해당하지 않는 거고 똑같은 녀석이 제일 앞하고 제일 위에 똑같은 걸 넣어봤거든? 똑같은 걸 넣게 되면 X가 3개 연달아 있으니까 이거 가로줄 수정 안 되는 거잖아. 내 말 된 거 맞아요?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상황은 정해졌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XXO하고 XOX하고 OXX 이 세 가지만 순서 바꿨을 때 A 빼기 B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중복 사용하면 안 돼. 저 세 개만 순서 바꿔야 돼. 된 거 맞아? 된 거 맞아요? 그럼 몇 가지야? 네, 이거 세 개 순서 바꾸는 거는 3팩 6가지네요. 그래서 약분했습니다. 이 정도는 산수할 수 있으니까 256분의 3? 이게 지금 세 번째 거 답이네요. 자, 네 번째 거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건 PB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PB를 구하라고? PB는 또 계산하려고 하니까 싫어. 뭐가 싫으냐면 우리가 PB가 지금 필요한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난 지금 B의 확률이 필요한 거지. B의 확률이 필요한데 B의 확률은 지금 그림이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림은 이런 상황이지 않니? A라고 하는 녀석이 세로줄 오류를 수정하려고 해가지고 세로줄 오류를 다 수정했어. 근데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는 게 3개 이상 있어. 그리고 나서 가로줄 수정을 했을 때 가로줄 수정한 결과 여전히 오류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B집합이지. 그러면 세로줄 수정만 해가지고 먼저 세로줄 수정을 먼저 해야지만 나중에 가로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B라는 집합은 A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하는 것 중에 가로줄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는 게 B집합이기 때문에 B집합 A에 포함돼. 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여기 확률은 구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 PB의 걸 어떻게 구하면 돼? PA에서 방금 전에 구한 PC만 빼면 돼? N값이 3이었을 때? 그럼 PA는 어떻게 구해? PA는 구해놨네? N값이 3 이상일 때 심지어 문자로 구해놨네?
그 문자로 구해놨으니까 저기다 3만 대입하면 P가 나오겠구만.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되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지금 1 마이너스 2분의 1의 4승? 3 대입했더니 분자가 몇이냐 이거? 14? 14면은 8분의 7? 그럼 8분의 7 뺐더니 8분의 1이니? 8분의 1 마이너스 PC 256분의 3을 해주세요. 8분의 1이면 몇을 곱해야 돼? 32를 곱해야 되냐? 32에서 3 뺐으니까 256분의 29라고요? 이제 빨리 풀고 나서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서연이 계속 정신 못 차린다. n값이 4였을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 n값이 4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PB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방금 전하고 똑같은 거잖아. PB 값을 구하기 위해서 PA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PC 값만 빼면 되거든. n값이 4일 때. 그럼 n값이 4였을 때 PA는 우리가 구할 수 있네. 32분의 4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였나? 내 기억이 맞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였냐? 그랬더니 이 값이 22? 거기서 빼기 PC만 이제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지금 PC를 구해야 돼. C라고 하는 집합이 A-B였고 A-B의 값은 세로줄 수정을 했을 때는 3개 이상 남아야 되지. 세로줄 오류가 있는 게 3개 이상 남아야 되고 가로줄 수정을 했는데 싹 다 오류가 수정되는 게 A-B냐? 즉 가로줄에는 X 표시가 세로줄 수정을 끝낸 가로줄에는 X 표시가 무조건 2개 이하로만 각각 있어야 되겠네? 된 거 맞아요? 그럼 경우를 또 여러 가지 해봐야지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일단 X가 하나씩 있는 세로줄만 써봤거든? 그리고 나서 X가 2개 있는 거 해보자. 자, 먼저 세로줄 수정하게 되면은 A란 집합에 속해 안 속해? 이런 4줄이 있으면 A란 집합에 속해 안 속해? A란 집합은 세로줄 수정한 다음에 오류가 있는 게 세로줄이 3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건 수정돼버려? 이건 A 집합에 안 속해? 그렇다면 방법은 내가 만약에 이런 녀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되나? 자, 세로줄 수정하게 되면 먼저 세로줄 수정하면 이건 수정이 돼버리지. 근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수정이 안 되지. 이건 A에 속하지, 이거는. 이제 가로줄 보았을 때는, X 표시가 2개, X 표시가 2개, X 표시가 2개니까 다 수정되니? 그럼 선생님 방금 했던 얘는 되는 거네? A-B에 해당하는 거네? 또 다른 거.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XX로 한번 해보려고. 세로줄 수정 다 안 되죠? 그러니까 A집합에 속합니다. 가로줄 수정이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다 안 되죠 수정이. 이건 A교집합 B해당해서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동그라미는 어때? 다 동그라미면은 세로줄 수정했을 때 3개가 여전히 수정 안 되니까 이건 A집합 속해. 가로줄 수정 다 되니? 그러니까 이건 A-B에 해당하네. 지금 첫 번째 것도 되고 지금 두 번째 것도 지금 A-B에 해당해. 또 뭐가 될까? 똑같은 게 있어도 될지를 검토해 보려고 해. 이런 거 한번 해봤어. 이거 되나? 세로줄 수정은 마지막에 세로줄 수정이 돼? 가로줄 수정은 다 돼? 안 되지. 첫 번째 줄이 안 되지. 이거는 그럼 A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A-B의 값에 대해서 확률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되는 거는 이게 되는데 어떨 때 되는지 얘기해 볼까요? 이것들 세 가지는 다 들어있니 지금? 저거 세 개 들어있어? 그리고 나머지 한 녀석의 값이 수정이 되어지는 녀석을 하든지 수정할 필요가 없는 녀석을 하나 넣어야 되겠네? 이것들 세 개는 꼭 있어야 하고 이거 네 개 중에 하나는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것들 한 개는 세로줄 수정이 돼버리고 세로줄 수정 안 되는 거 세 개니까 A에 속할 건데 가로줄은 이게 다 수정이 됐기 여기는 누군가 하나는 수정이 됐기 때문에 가로줄에 X가 있는 건 무조건 두 개씩이라서 가로줄 수정도 다 되는 건가? 이런 거 맞아요? 네. 뭐 이게 뭐가 어려워. 몇 번 해보면 되지. 자, 그러면 이 확률값이 누굴까요? 나 지금 PC 구합니다. PC. 자, 소자는 다 해서 몇 개 있어? 세로줄이 4개니까. 아, 12개의 소자가 있어? 12개의 소자가 있으면 확률값은 분모가 뭐지? 2의 12승인가? 근데 2의 12승인데 이것들은 3개가 4개의 세로줄 중에 3개의 세로줄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맞아요? 그게 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조합 배웠죠? 순서대로 4개의 빈 곳에 3개를 집어넣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게 몇 가지예요? 순열 4P3 또는 4C3 곱하기 3팩으로 도 괜찮죠? 4개 중에 3개 뽑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4군데 중에서 어딘가 3군데 채웠어. 나머지 한 군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어? 그게 몇 가지야? 4가지인가요? 4P 3의 값은 4, 3이 24가지. 4에 약분했던 2의 10승. 2의 10승분의 24? 4로, 8로 또 약분했어요. 2의 7승분의 3? 이제 끝났어.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넌 누구니? 16분의 11, 16분의 5. 16분의 5 빼기 이건데, 16이면 몇 빼야 되는 거야? 8배? 11, 5, 8배. 5에다 8배 하면 누구야? 40? 그럼 128분의 37이 답인가? 이 정도 시험이면은 100점 맞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쫄지 말고 시험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장르가 어렵게 느껴진 사람은 절대 원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도 문제로 갔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로 갔습니다. 1번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야. 쉬운 시간 가져야 되겠죠? 네, 쉬었다. 문제가 니네 포물선의 정의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준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와 같은 점의 자취. 타원의 정의가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 그 거리 합의 값은 뭐랑 똑같죠?
장축끼리 쌍곡선의 정의는 두 초점으로 떨어진 거리의 차이값이 일정한 점의 자취. 그 차이값이 뭐랑 똑같죠? 쌍곡선의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길이인 주축끼리. 그걸 가지고 막 심도 있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요구한 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이 중심점 O하고 접하도록 여러 번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접힌 자국이 없는 영역과 그 경계를 이루는 곡선이 생깁니다. 막 접었다가 막 이런 곡선이 생기나 보지? 계속 접으면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이런 곡선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런 곡선이 생긴대요. 첫 번째 문제가 중심점 O라는 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두고 요걸 지금 원점으로 잡았다고 여기를 여기 0,0입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는 얘기구만. 그런데 Y는 마이너스 1이 변이 된다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이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게 되면 얻어지는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이 포물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과 초점의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이게 포물선이래. 이 포물선에 대해서 자취의 방식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지. 초점하고 준선만 구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여기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접게 되면 여기를 접는 선으로 접게 되면 지가 뭐 알파벳도 좀 좋네. 여기는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원점에서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접어진 선이 요 선이잖아 지금. L1. 원래는 밑에는 Y는 마이너스 1이 접혀진 게 L1인데 L1과 수직이 되는 원점을 지나는 선을 갖다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선은. 이 선이 L2인가 봐. 직각인 건 L1과 L2가 직각이야 지금. 그럼 이 선은 여기다 그리면은 요 선인가? 맞아요? 근데 P면 어떻게 돼? P면은 여기가 직각이니? 여기 접어진 녀석의 값을 P면 여기가 직각인가? 거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접었던 거 다시 P면 요 녀석이니까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질문은 야 원점이 초점이야. Y는 마이너스 1이 준선이야. 문제가 뭘 물어봤다고? 준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초점? 초점은 원점이에요. 포물선이 될 수밖에 없어. 원점에서 이 점까지 떨어진 여기를 P라고 지칭한 다음에 원점에서 P점까지 길이와 P점과 준선 사이의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이기 때문에 그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어서 우리는 이걸 포물선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x가 1, x가 마이너스 1, y가 1, y는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네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그 한 변의 길이 2인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네. 책정리 같은 거네. 네 변을 각각 제시모 같은 방법으로 다 접었을 때 그때 각각의 곡선에 해당하는 식을 모두 구하세요. 근데 이건 알지 않냐? 초점의 좌표가 0,p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였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 정도는 알고 있지 않냐?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건 까먹기 쉽지 않은데. 뭐라고요? 듣고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 왼쪽으로 볼록이거나 오른쪽으로 볼록이면 y를 제곱하는데 중3 때부터 수천 문제를 푸는 동안 위아래 볼록인 건 x의 제곱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정신 차려요. x의 제곱의 값이 4py였던 것 같아요. 요식만 세우래요. 그럼 이 포물선이 누구라고요? x의 제곱의 값이 p가 누구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 자, 아무도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계셔가지고 계산해드립니다. 자, 보통 이런 거는 포물선 처음 배울 때 하는 건데 P점 좌표가 XY고 초점 좌표의 값이 0,0이에요. 준선의 값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둘 사이의 길이하고 이 둘 사이의 길이가 똑같아요. P5 길이의 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X, Y하고 Y는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점은 이 점은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라고 이 점 X, Y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Y 플러스 1인가요? 양변을 제곱했더니 Y제곱은 소거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에이, 근데 이렇게 안 하지, 우리. 둘 사이에 떨어진 간격이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어? 1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0,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럼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원래는 이렇게 된 포물선이 밑으로 2분의 1만큼 내려온 거야? 맞아요? 이 정도는 암산해서 P의 값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나는 X의 제곱의 값은 2Y라고 해야지. 근데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주는 건가요? 그게 이거라고요? 니네 지금 된 거 맞죠? 자, 그런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에이, 이것까지 하긴 좀 창피하지 않냐? 이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x의 제곱은 2y 플러스 1인데 이것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위에 있는 y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접었다 폈다 하면 여기 위에도 곡선 포물선 생길 거 아니야. 이거는 저 x축 대칭이냐? x축 대칭이니까 누구야? y의 보호를 바꿔요? 된 거 맞죠? 또 왼쪽에 있는 거는 무슨 대칭한 거야 이거? y는 x 대칭한 거니? 요 밑에 거를 y는 x 대칭했으니까 누가 될까? y제곱의 값이 2x 플러스로 xy만 바꾸면 돼요? 요 녀석의 값은 여기는 포물선은 요거를 xy 바꾸면 되죠? y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거 4개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4개를 찾으세요.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하나 정도로 혹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거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라고만 쓰시면 돼요. 4개를 다 이거다 이렇게 해서 풀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뭐 대칭했다고 설명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4개씩 다 구했거든? 근데 세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접힌 자국이 없는 R이라고 하는 여기는 접힌 자국이 겁나 많다고 여기는 접힌 자국이 겁나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안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래? 안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래? 저기 같은 거 4개? 같은 거 4개 있는데 4개의 넓이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각각 하나의 넓이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y는 x니? 요 녀석의 값이 누구야? y의 값은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맞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넓이만 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빗금침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몇 배 하면 돼? 8배 하면 되나요? 그럽시다. 인테그럴 아이씨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다. 8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0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 알겠거든? 위에 게 x가 아래 게 포물선이니? 그래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두 개가 만나서 생긴 교점이 이쁘지는 않은 것 같다. 같다고 놨더니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2배 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근해 공식 적용했더니 근이 누구래?
그 중에 누가 이 교점이야? 음수값인가요? 1-루트이야? 요게 좀 산수가 불편하네. 이런 거 맞죠? 아이구야, 8 곱하기 적분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세제곱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여기다가 빵 대입한 빵 1 마이너스 아이씨 이거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나 못해. 니네 절대 다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나 합니다. 자, 빵 대입했습니다. 이제 1 마이너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사태를 어떡하냐. 1 마이너스 루트 1을 3번 곱해야 돼. 2번 곱하면 3 마이너스 2루트이냐? 맞아요? 3번 곱하면 누구야 너는? 3 더하기 4 7 마이너스 5루트?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7 마이너스 5루트 제곱했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루트. 왜 문제 이렇게 냈을까 이 새끼들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아이씨 산수가 너무 어렵다. 그럼 뭐야? 2분의 4 마이너스 3루트. 얘가 6분의 6하고 4 통분해야 되니까 12. 12분의 14 플러스 마이너스 10루트. 얘가 분모가 4니까 12분의 12 마이너스 9루트?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4분의 4 마이너스 3루트이어서 3배 했습니다. 왜 잘못했어? 못 들었어요. 아,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앞에 게? 맞아요? 이러면 돼요? 아, 내가 왜 분모를 4라고 생각했냐, 멍청이. 아, 또 멍청이. 아우, 졸라 멍청이. 그러면 11로 통분하려면 어떻게, 아, 2면 된다. 6으로만 통분하면 되는 거였어? 왜 4라고 생각했지, 멍청하게? 앞에 게 지금 6분의 7 마이너스 5루트. 뒤에 게 지금 마이너스 2개 더해주면은 3배 해주면은 6분의 12 마이너스 9루트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넌 누구니?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4루트? 거기다 8배? 뭐야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4루트? 3분의 4를 따로 쓸 걸 그랬나 보다. 조금 괴로운데 뭐 해야지 뭐 어쩔 것이야. 되신 거 맞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할만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디지털 통신에서 송신기는 1비트, 1비트는 0 또는 1을 전송하는 1비트 0 또는 1을 전송하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니네 뭐 바이트, 비트 알고 있니? 송신기가 1을 보냈었어도 다른 신호에 의한 간섭 때문에 수신기는 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송신기가 0을 보냈는데 수신기가 1을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통신에서 송신기는 하나의 비트를 한 번 보내는 대신 동일한 비트를 연속으로 n번 반복해서 보낼 겁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간섭에 의한 최종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최종 오류가 줄여질 수 있는데 줄여지는 거는 숫자를 한 번만 보내지 않고 여러 번 동일한 숫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n반복 코드라고 합니다. 수신기에서 받은 n개의 비트들을 기준으로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수신기는 더 많이
받은 비트를 송신기가 보냈다고 결정할 겁니다. n값이 5였을 때 5 반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 1만 꼴랑 보내는 대신에 송신기에서 1111을 신호를 보내면 만약에 1빵 11빵 이렇게 수신기가 받았다고 한다면 간섭에 의해서 1이 두 번만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1을 보냈는데 1을 받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빵빵 1빵이라고 한다면 빵이 더 많기 때문에 수신기는 빵을 받았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최종 결정 오류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숫자를 인식했을 때 수신기가 최종 결정 오류라고 얘기할 겁니다. n 반복 코드 내에서 각각의 비트는 독립적으로 간섭에 노출되어져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확률의 값이 p, 안 바뀔 확률의 값은 1-p입니다. 0을 보냈을 때 1을 수신할 게 각각의 숫자, 예를 들어서 11111을 보냈는데 이거 하나가 바뀔 확률 p, 이거 하나 바뀔 확률도 p, 안 바뀔 확률은 1-p, 각각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간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는 1-p로 계산하겠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은 게 혹시 있나? 있어. 꼭 읽어야 되는 게 여기 있어. n값이 홀수래. 왜 n값을 홀수라고 했을까? n값이 짝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만약 1을 4번 보냈는데 11빵빵이 도착하면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1인지 빵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신호는 n자리의 숫자로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구만. 이해된 거 맞죠? 홀수의 자리로. 됐죠 지금? 이제 문제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1도 아닐 것 같아. 문제의 수준은 말만 길지 산수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말만 길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각각의 비트가 간섭에 의해서 바뀔 확률의 값이 p, 그 p의 값을 0.1이라고 한다면 바뀔 확률은 0.1, 안 바뀔 확률의 값은 0.9입니다. 그때 세 자리의 반복 코드를 보내려고 해요. 세 자리 숫자를 보낼 건데 세 자리의 수신기의 최종 결정 비트와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서로 달라가지고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낸 게 111을 보냈어. 111을 보냈다는 말은 원래 보냈던 신호가 1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원래 1을 보냈는데 잘못된 걸 인식할 확률의 값을 최종 결정 오류의 값을 이 최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빵빵이나 빵1빵이나 빵빵1이나 빵빵빵으로 수신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수신하는 녀석은 0으로 수신했어요. 물론 빵빵빵 보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될 확률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보낼 때 1을 보내든 빵을 보내든 3개의 숫자를 보낼 건데 3개 중에 2개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3개 중에 3개가 오류를 발생하면 되겠네요. 2개 이상의 숫자가 바뀌면은 다른 숫자로 인식하겠죠?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앞에서 각각의 숫자는 독립적으로 바뀔 확률 P, 바뀌지 않을 확률은 1-P라며. 그러네. 독립시 확률로 계산하겠네. 3개 중에 2개가 P의 확률로 2개는 바뀌고 1-P의 확률로는 1개가 안 바뀌고 또는 3개 중에 3개 전부 다 P의 확률로 셋 다 바뀌고 1-P의 확률로는 빵개가 바뀌지 않는, 빵개가 안 바뀌면 되는 거죠? 이게 보낸 것과 다른 걸로 수신되는 거지? 이런 거 맞나요? 근데 P의 값한테 뭐 대입하라고? 0.1 대입하라고? 에이, 그냥 산수하면 되지 뭐. 근데 산수가 귀찮네요. 3 곱하기 0.1, 0.3. 아, 이거 0.1 아니다. 0.01이냐?
근데 나는 그게 안 편해서 그냥 할게요. 0.03이 앞에 두 개야. 마지막이 0.9지. 그럼 0.027인가? 아니다. 0.03 한테 0.9를 곱했으니까 소점이야? 세 자리 숫자지? 그럼 0.027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얘가 0.001? 0.001한테 0.9를 곱했으니까 어이씨, 헷갈린다. 이거 1이지 1. 0승이니까. 이거 0.001인가? 0.0271인가요? 왜 뭐 잘못했어? 네, 미쳤네요. 쌤이 이런 산수에 약해요. 0.028이네요. 첫 번째 문제는 뭐 쉬웠습니다. 두 번째, 갑작스런 태양 활동으로 인해서 각각의 비트가 바뀔 확률값이 피해 값이 0.1에서 0.2로 커졌습니다. 간섭이 더 많아졌습니다. 0.2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구성된 세 자리의 코드에 대해서 최종 결정 오류의 값은 누구인가요? 엄청 쉽네? 여기 P한테 0.2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P한테 0.2만 대입하겠습니다. 에이씨, 산수 못하겠는데? 3 곱하기 0.04 곱하기 0.8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 곱하기 0.008 곱하기 1? 이번엔 누구야? 3에 3배 했더니 96 0.096? 0.104? 야, 씨, 엄청 커졌네? 이 네모 확률도 구하시고요. 방금 전에 구했던 1번에서 구한 확률의 몇 배 한 녀석인지 소점이야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구하세요. 나누기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104를 28로 나누기 하라고요? 몫의 값이 3인가? 84? 7로 하면 되나? 8로 하면은 7로 했더니 274 맞아? 몫의 값은 1? 소점이야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래서 3.7배? 아직까지 문제가 너무 쉬워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한 경우에 피해 값은 0.2. 그런데 수신기의 최종 결정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송신기의 비트를 n번 반복하는 n 반복 코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n 값은 당연히 홀수겠죠. 짝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n 반복 코드 수신기의 최종 결정 오류 확률 값을 구하시고요. 그 확률 값이 1번에서 구했던 0.1로 세 자리 만들었을 때 최종 결정 오류 아까 이게 0.028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확률보다 작도록 설계하고 싶습니다. 자, 신호는 M자리입니다. M자리인데 M자리 중에서 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M값이 5면은 몇 번 이상, 아니다. 몇 번을 바뀌어야 되는 거야? M값이 5면? 3번 이상 바뀌면은 다른 수신이 되는 건가? 5번 중에는 3번 이상, 7번 중에는 4번 이상, 9번 중에는 5번 이상? 그런 식으로
홀수의 값에 대해서 송신했던 것과 수신했던 게 달라야지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할 건데 그 중에 아까 전에 구했던 0.028보다 확률의 값이 작아지도록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는 m값이 누군지 구해보세요. 너무 빡치니까 산수계산 니네 힘들 거니까 밑에 있는 숫자 줄게. 밑에 숫자 줄 테니까 이거 참고해.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떻게 할까?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거든? 총 m번의 절반이 2분의 m이죠. 근데 m값은 홀수죠. 2를 더해야 짝수죠. 확인해볼까? m한테 5를 대입하면 3번 이상, m한테 7을 대입하면 4번 이상, m한테 9를 대입하면 5번 이상인가요? 이게 지금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죠. m번 중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x라는 녀석의 값이 n번 중에 요거 이거 이 확률값이 작거나 같다고 했냐 문제가? 작다고 했냐? 난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이걸 문자로 푸냐 이거를? 문자로 못 풀어. 우리가 찾는 거는 m값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쯤에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문자로 졸라 멋있게 쓸 필요 없다. 옆에는 어차피 옆에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새끼들은 다 개병신이다. 난 숫자만 구해서 답만 쓰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 옆에 애들이 병신이어야 돼. 시험 보러 간 대부분 애들은 다 병신이어야 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쓰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는 선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쓰는 거고 학생의 눈높이에서는 뭐 어떻게 3대입하고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11일 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작은 녀석 나오겠지 뭐. 일단 3은 아닐 거야. 너무 빨라. 초기 5도 아닐 것 같아. 너무 빨라. 그럼 나 같으면 7부터 시작하겠다. 7이 이 값보다 7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 값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보려고요. 자, 그래서 7번 중에 4번 확률의 값은 0.2로 계산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0.2의 4승, 0.2의 3승 7번 중에 5번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냐 이거를 0.8의 3승 그렇게 물어보면 너 잘못 썼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7번 중에 6번 0.2의 6승 0.8의 1승 7번 중에 7번 전부 다 0.2의 7승 그런데 이게 0.2의 몇 승이냐? 0.2의 10승? 0.2의 13승? 맞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를 13승 줬지 근데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그러면 35배 중 이게 지금 35니? 321 765 35 맞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35 곱하기 0.2에 13승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야, 있다 오 고맙네 그러면 소점이 몇 개를 써야 돼? 나 돌아버리겠네 씨. 이게 소점이야 13자리까지 써야 돼? 요거 말이야 요거
0.1에 13승이 소점이에 13개 숫자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 6개가 있으니까 요 앞에 7개 빵이 있다고? 다시 한 번만요. 미쳤네요. 선생님이 내가 미쳤군요. 아이씨. 근데 없는데? 0.1에 7성을 따로 그러네. 선생님이 0.2만 따로 쓸 걸 그랬네. 어떻게 써 이거를? 0.1에 7승을 따로 아, 이렇게 쓰자고 네 말은 숫자 2의 거듭제곱은 2의 값은 13개인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다 해서 7개 있다고? 아, 그랬네. 그러면 소점이야 7자리까지 있어야 되고 뭐야 그러면 7자리 그 다음도 있겠지? 7C5는 21 얘는 10의 7승? 0.2는 11개? 2는 11개? 21 곱하기 11승이 필요해. 눈이 침침해 안 보여. 다시 한 번요. 0.08을 제곱했다고? 내 눈이 미쳤다고? 9 지금은 6 11 맞잖아. 이 앞에 거? 말을 확실하게 해. 2의 개수가 11개인 거 잘못된 거 아니지? 계산해야 되잖아. 2048 곱하기 21을 하세요. 429 아니다. 아이씨. 43빵? 이거니? 그럼 이 녀석의 값은 0.0043 야, 이씨,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그지 같은 새끼들? 이게 뭔 수학적 의미가 있어, 이게? 근데 놀러 왔으니까 이런 거 풀면 합격시켜줄게, 이런 건가? 7 곱하기 10은 7개, 2가 6개다, 2가 3개, 2가 9개. 그건 있나? 뭐가 이상해? 아, 뒤에는 왜 없냐고? 아니, 7이 아닌갑지. M값이 9갑지.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해도 이미 뭐가 돼? 그만해도 되나? 우리가 찾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나머지 숫자는 계산하지 말자. 시험 보러 가면 계산해놔. 시험 보러 가서는 요거 하나만 보고 하지 말고 나머지도 계산 좀 해. 그러면 7은 아닌가 봐. 이제 8로 넘어갈게요. 8은 아니지. 9로 넘어갈 차례지. 9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11 쓰고 끝내.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을 걸 믿고 M값이 9일 때 하려고요. 9번 중에는 5번인가? 0.2의 값은 5번, 0.8의 값은 4번? 근데 방금 전 7번째 거 보여줘야 돼. 7번째 거 보여주고 7일 때 보여주고 9일 때 보여줘야지만 돼. 꼭 7일 때 거 아니다고 해서 그거 안 쓰면 안 돼. 오이씨, 개 귀찮아, 씨. 오, 귀찮아. 오, 귀찮아. 왜 또 남았어?
야, 어차피 이것들은 싹 다 뭐야? 분모의 10이 9개인가? 첫 번째 게 9C5, 5432, 4321, 9876. 해, 빨리. 4321, 9876. 126? 126 곱하기 2가 몇 개야? 13개? 17개? 그게 이건가? 그럼 요 값을 미리 써버리자. 1651, 5072. 9C6은 9C3, 321, 987, 347, 12 곱하기 7, 84? 84 곱하기 2가 몇 개야? 15개? 4만 얘한테 주면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9C2니까 9C는 1분의 98, 36 곱하기 2가 7개, 6개, 13개. 4를 얘한테 주면은 9 곱하기 15승? 넌 누구니? 9 곱하기 2가 8개, 2가 3개, 2가 11개. 없어. 9배 하세요. 8, 9, 72, 4, 9, 36. 이거니? 마지막 거로 갔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이 2가 9개니까 512. 뭐라고 쓰란 얘기야. 10의 9승분의 계산기. 못해. 뭐가 안 돼? 첫판이 어. 9C 5일 때가 어. 그 0.01 이거 곱하기 이거 했으면 0.028가 주 10의 9승인데 지금 분모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01로 좀 어. 적어서 6을 여고 배고 그냥 이건데 그냥. 저 9C5가 9CO5가 맞게 계산했어 지금. 이게 120, 9CO5가 126이었어. 126이니까 어. 13. 아니야, 126 곱하기 2에 17승인데 5개에다가 12개. 2가 17개. 여기 18승이야 이거. 이거하고 이게 똑같아. 이해됐어요? 이거하고 이게 똑같아서 이걸 썼어 그냥 똑같이. 여기다 더 곱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러면 나 더하기 못한다니까? 앞자리만 더하면 되려나 대충? 아니 대충 하면 안 되잖아. 계산해야지. 1651502 2725 아이씨 또 라인을 이렇게 맞추냐 8자리? 7자리? 2752 512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구냐 이거 세 개를 더하자 294912 18944
더했더니 3, 1, 3, 8, 5, 6. 이게 괴롭다. 3, 1, 3, 8, 5, 6. 누구니 너는 0.0, 1, 9, 5, 8, 1, 4, 4빵. 했어. 이게 작네. 그래서 m값은 7이 아니고 9였을 때 작네요. 이거 계산하시래요? 그냥 시간 낭비하라는 얘기야. 홍대까지 놀러 왔으니까 니네 산수 소수점 이하 숫자 계산하다가 놀고 가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3번이 홍익이가 컴퓨터 화면에 그려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 작은 픽셀들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곡선을 그리는 픽셀들을 보고서 픽셀의 개수를 셈으로써 곡선의 길이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픽셀들을 더 작게 해가지고 촘촘하게 하면서 해당하는 픽셀의 개수와 픽셀의 넓이의 곱 또는 해당하는 픽셀의 개수와 픽셀의 한 변의 길이의 곱 등의 극한을 취하면 영역의 넓이 또는 곡선의 길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나와 같은 결정으로 시작해가지고 수식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하게 칠해진 거는 그래프가 지나는 것들을 사각형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개수는 S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곡선이 지나는 녀석이 아닌 그 곡선이 지나는 픽셀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만 X축으로 둘러싸인 것들만 픽셀의 개수를 T라고 얘기했네요. 조건 나에서는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는 것 같아. 여기서는 y는 x라고 하는 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y는 x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진하게 칠해진 녀석과 진하지 않게 칠해진 게 있는데 여기서는 n값이 2라고 하는 것 같아요. 쌤, 네. 어떤 또라이가 화장실 변기에서 휴지 그대로 버려가지고 변기 터져면 어떻게 말해요? 여자 화장실에? 네. 그거는 내일 관리실에서 와서 고쳐. 혹시 거기에 제가- 똥도 같이 있던가요? 휴지 그냥 그대로 다 넣어놨는데 못 부어서 물 내리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그냥 터지기를 변기 닫고 튀었어요 지금. 그러면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그 변기를 뜯어낸 다음에 그거 빼고 나서 다시 정착해. 아저씨들 욕하겠지. 그럼 이제 이강학원 중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 쌤. 이강학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이강학원이 너무 저학년들을 받아. 자, n값이 2였을 때하고 n값이 3이었을 때 그림이 있습니다. n값이 2일 때하고 n값이 3일 때 그림이 있는데 n값이 2라는 말은 한 픽셀당 한 변 길이의 값이 n분의 1짜리인 픽셀을 만들었다고 했거든? 즉 x의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x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x의 범위에 대해서 y는 x라고 한 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만나는 픽셀은 진하게 칠했고요. x축하고 그래프 사이에 만나지 않는 픽셀, 만난다고 만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각 픽셀인 정사각형의 영역들은 옆쪽이나 아래쪽의 경계선에 포함하고 위쪽의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 사각형들이 있어요. 여기 비어져 있고요. 여기 비어져 있어. 사각형이 여기다 비어져 있어. 여기만 채워져 있어. 이런 사각형이 있어. 여기 위에 라인하고 만나는 거는 만나지 않는 거야. 이 픽셀하고는 위에서 만나면은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 만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지나면 만나. 이렇게 지나도 만나. 심지어 이렇게 지나도 만나는 거야. 이 위에 라인만 빼고 아래쪽에서만 경계선하고 닿고 있으면 만나는 거야. 첫 번째 거는 지금 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점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거지.
요것도 지금 아래쪽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거고요. 이건 아예 만나는 거 당연히 만나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만나는 거죠. 관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요 녀석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점으로 인식해가지고요. 요거는 만나지 않는 픽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만나는 것들로 표현했습니다. 만나는 것들 당연히 그 밑에 것들 만나고요. 위에 것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아래 것들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래서 S의 값은 만나는 거의 개수, T의 값은 아래 거의 개수인데 지금 2등분, 그 한 변의 길이 일자리인 녀석의 값을 2등분 했을 때는 n값이 2였을 때는 만나는 거의 개수가 4개인 거니? n값 2였을 때 만나는 건 4개예요.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은 1개예요. n값이 3이었을 때는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6개예요. n값이 3일 때 t의 값은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은 3개예요.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설명했네 지금. 설명이 된 거 맞나요?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거? 자, 홍대 합격생들 중에 3번까지 간 애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니네가 푼다면 3개 중에 하나도 푼다면 니네 합격이야. 앞에 그냥 깨작대다가 1번 문제 제대로 풀고 2번 좀 깨작대서 한 반 정도 맞추고 3번 중에 하나 정도만 완벽하게 풀면 합격이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우리하고 있는 홍대 간 애들은 다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자,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수 C에 대해서 가우스의 값은 C를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는데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면 가우스의 값은 가우스 C의 값은 m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가우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실수 C에 대해서 분모가 자연수 n이 되는 그리고 분자의 값이 정수인 분수 중에 C를 넘지 않은 가장 큰 분수를 가우스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그 C를 넘지 않는 가장 큰 분수의 값을 분모는 일단 n이라고 얘기했니? 이 숫자를 분모가 n인 숫자겠죠 당연히? 그런데 분자에 있는 값이 가장 큰 숫자를 요 가장 큰 분수를 n분의 m이라고 하려고 쌤이 이게 제일 큰 분수야. C를 넘지 않은 가장 큰 분수를 n분의 m이라고 해볼게. 된 거 맞아요? 된 거 맞니? 그러면 요게 가장 큰 분수라는 말은 우리가 찾는 임의 실수 C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유리수를 n분의 m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분모가 n이 되는 숫자 중에 이래야지만 C의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이 n분의 m인 거지.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나는 지금 n분의 m이 궁금한 거 아니야? 아니 가장 큰 분수가 누군지 궁금하다며. 그게 n분의 m이고 근데 여기 가우스가 없잖아. 이걸 가우스를 사용해서 쓰라며. 그런데 n값을 곱하면 이렇게 되니? 근데 우리 이미 안다고 m하고 m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은 그때는 가우스 C가 누구라고? m이라고? 그럼 지금은 이런 관계에 있으면 NC의 가우스 값이 누구야? 이유탄 두 사이에 있으니까 자연수 사이에 있으니까 누구냐고. m이니? 그럼 꼴랑 문제가 답을 이렇게 쓰래. 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했던 가장 큰 분수는 가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써. 요게 답이야. 졸라 쉽네? 이해된 거 맞아요? 요거 하나만 해도 합격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사이에서 n분의 1 등분해가지고 구간을 분할했습니다. 그때 K번째 구간에서 FK의 최소값을 MK,
최대값을 nk라고 한다면 함수 fx랑 만나서 생기는 사각형들의 개수, 그리고 함수의 아래에 있는 색칠이 좀 옅었던 사각형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고요.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 나 이 쌍놈 새끼들 나한테 뭐하란 얘기야?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죠, 지금? 자, 범위의 값이 A부터 B까지 범위에 잘은 모르겠고 슉슉슉슉슉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A부터 B까지 구간인데 A부터 A 플러스 1까지 한 칸의 범위를 몇 등분하겠다고 지금 각각의 변을 n분의 1만큼 사이즈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사각형들 격자 모양의 사각형 겁나 많이 만들겠다고? 여기만 해도 다해서 사각형이 n개 있는 거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x0라고 쓴다면 요 녀석의 값이 a로부터 n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 그 녀석의 값을 x1이라고 쓴다면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좀 과정해서 그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선이 K-1번째 거고 K번째 겁니다. 구분구조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다. 그치? 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건 n분의 1을 하나만 더한 거잖아. 이 녀석의 값은 n분의 1을 K-1번 더한 건가? 이 녀석의 값은 n분의 1을 K번 더한 거니? 여기까지 되셨나요? 지금 여기 한 칸을 선생님 니네한테 설명하려고 이 한 칸을 여기다 지금 여기 길이 n분의 1이야. 한 칸 아니고 여기 길이 n분의 1이야. 여기 지금 요거 지금 확대한 거야. 한 칸 한 칸을. 여기 있는 사각형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각형들. 맞죠? 여기 있는 사각형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 얘기한 거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사각형이지. x0하고 x1 사이가 첫 번째 사각형이고 x1하고 x2 사이가 두 번째 사각형이거든? xk-1이라고 xk가 k번째 칸이야. 여기가 k번째 칸. k번째 칸에 최대값을 이 점의 좌표를 최대값, 함수의 최대값, 또 이 점의 좌표가 이 구간 k번째 구간의 최소값이래.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래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됐어?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사각형 개수를 세고 싶다? 이 그래프 fx가 지나는 사각형 개수가 지금 눈으로서 유관선을 보기에 3개를 그린 거거든 지금? 아니 3개란 보장이 어딨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내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5점 몇, 여기가 만약에 3점 몇이라고 한다면 사각형 몇 개 있어? 5점 몇, 3점 몇이라면 fx가 지나는 사각형은 몇 개 있냐고. 3개 있겠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5일 때 이렇게 3개 있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가우스는 개뻘로 얘기하는 거 아닐 것 같아. 가우스. 아까 전에 이렇게 가우스 쓴다며. 어? 그렇다면은 이 점 좌표를 묘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점 좌표?
여기가 5, 여기가 3이어서 5 빼기 3 플러스 1로 3개 셀 수 있잖아.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들을 최대값, 최소값들을 이용해서 가우스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야, 최대값이 대문자 mk 함수 fx의 최소값이 소문자 mk인데 그때 가우스 기호를 사용해서 sn 값도 구하고 tn 값도 가우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어이씨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 아, 뭐 좋은 방법 없나? 최대값은 mk이고 최소값은 mk이긴 한데 최대값은 mk, 최소값은 mk이긴 한데 이 사각형 한 변 길이가 몇이라고? 한 변 길이가 n분의 1이라고? 야, 이 점 좌표가 이 최대값 자체가 분모가 n이 되는 숫자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최대값 자체가 누군가보다 크고 누군가보다 작은 거 아니야? 이 최대값 자체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선생님 이렇게 써드릴까? 차라리 이렇게 써드리면 잘 이해가 될까? 이렇게 써드리면 잘 이해가 될까요? 이 최대값이 n분의 누구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 최대값 이렇게 나오지 않겠구나. 최대값 자체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선생님 착각했다. 최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최대값 자체를. 그럼 최대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여기 있는 값이 a이고 여기 있는 값이 a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게 a하고 a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맞니? n배해서 여기 있는 녀석은 n분의 a, n분의 a 플러스 1이거든? 사각형 한 칸이 n분의 1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n배 했을 때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여기다 가우스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정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의 정수값이거든? 이해된 거 맞아요? 아이씨 벌써 8시야?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 어떻게 구할 거냐면 SN 값은 이거의 개수에서 이거의 개수를 빼가지고 1을 더하면 되겠다. TN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이고야 이거는 K번째 거지 K번째 거 이건 K번째 거니까 시그마를 사용해가지고 시그마 K가 1부터 한 칸에만 해도 사각형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럼 B-A는 사각형이 몇 개 있어? n 곱하기 B-A개가 있니? 요거 계산해야 돼. 하지만 반면에 만나지 않는 녀석은 요거 아래 거야? 아래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여기 위의 점이 n분의 1이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개수를 좌우하겠네? 여기가 n분의 1이었을 때 한 개, 여기가 또 n분의 몇이었을 때 이게 마지막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n분의 1을 여기 n분의 1한테 n배 해준 게 1이지? 1부터 n 곱하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tn 값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 곱하기 b-a까지 요것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밑에 것들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은 거거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얘네 지금 이해 안 됐어. 다음 시간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풀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